자, 능타목, 수수무, 능자무라는 핸드아웃인데요. 이거 처음 보는 표현일 거야. 되게 낯설게 느껴질 텐데 이따 보면 압니다. 무슨 말인지. 자, 이 핸드아웃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우리 오형식에서 자, 문법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 고등학교 가서도 잘 나오는 부분이 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해석으로 감으로 푼단 말이야. 근데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어떤 원리, 어떤 논리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테니 지금 오늘 배우는 거를 잘 습득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핸드아웃의 주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보세요.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다. 자, 방법 1입니다. 자, 1단계, 2단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방법 1. 일단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는지를 물어본다는 것은 원래 목적격 보호 자리는 뭐를 보충해주는 말이니? 목적격 보호라는 건 보호를 보충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이 OC에 뭐가 오는지 물어보면 O와의 관계,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자, 항상 O와 OC와의 관계가 우선이다. 자, 그 관계를 따질 때요. 뭘 주로 봐야 되냐? 목적하고 목적격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O하고 OC 사이에 이 두 개의 관계를 보고 첫 번째, 능동이냐, 능이냐, 아니면 수동, 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보고 두 개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사실 요거까지는 쉬워요. 방법 1은 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I saw him fixed the car in the garag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saw는요. 무슨 동사죠? 오 뭐죠? 오 지죠. 오형식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죠? 동사 원형,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가 올 수 있어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안다는 가정으로 합니다. 이거 지금 대답 못한 사람은 1과에 오형식 핸드아웃 그 표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자, 오형식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가능해요. 그럼 이 둘 다 문법상으로는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원리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fixing 현재 분사가 맞냐 아니면 fixed 과거 분사가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뭐와의 관계를 따지라고?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지라고요. 여기서 목적어는 힘이죠. 그럼 보세요. 목적어하고 목적격 관계 자리,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지면 됩니다. 나는 봤다. 그가 fix 고치는 걸 받겠어? 고쳐지는 걸 받겠어? 고쳐지는 걸 받겠죠? 고쳐지는 걸 보니까 고쳐지는 걸 봤다고요? 고치는 걸 봤겠죠? 그가 어떻게 고쳐지겠니? 고치는 걸 봤으니까 그가 고치는 걸 봤다. 이 관계는 능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O하고 OC와의 관계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나는 봤다. 그가 고치는 중인 것을 뭐를? 그 차를 어디에서? 차고에서.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fixing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방법 1단계에서 풀린 거예요. 목적하고 목적격보의 관계가 해석상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하고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 이가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방법 2번은요. 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문장. I saw the robot. 나는 그 로봇을 봤다예요. 근데 그 로봇이 뭐 하는 거 봤냐면 fixing인지 fixed인지야. 나는 봤다. 로봇이
고치는 것을 또는 고쳐지는 것, 수리되는 것을. 근데 요거는 해석상 다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니? 나는 봤다. 로봇이 뭔가를 고칠 수도 있고 고치는 로봇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다음에 로봇 자체가 고장나서 로봇이 고쳐지는 걸 봤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위에서 한 것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수동인지만 보고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바로 방법 2번입니다. 선생님이 방법 1번이라고 적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의미상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한다라고 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능동, 수동 모두 가능할 때는 방법 2번 필수. 그러니까 이거 능동, 수동 다 가능하잖아. 로봇가 고칠 수도 있고 고쳐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방법 2번이 필수라고요. 방법 2번이 뭔데? 목적격 보어 다음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다. 목적격 보어 이 자리 다음에 여기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란 얘기예요. 자, 명사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목적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에? 이 OC에 목적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목적어가 있다는 것은 이 목적격 보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목적격 보어가 능동일 수밖에 없어. 이게 수동이면 이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현재 분사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 로봇이 어떻게 되는 것을 봤다. 어떻게 하는 것을 봤다. 근데 뒤에 자동차라고 하는 그 차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차를 고치는 걸 봤다지, 그 차를 고쳐지는 걸 봤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것은 앞에가 절대가 수동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수잖아요. 수동인데 수동이 될 수가 없어요. 과거분사 수동이 될 수 없어. 목적어가 어떻게 나오니? 뭐뭇을 고쳐지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능동인 현재 분사가 나오는데요. 자, 이때 이 현재 분사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타라고 적습니다.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인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더 로봇하고 fixing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타목이 되는 거예요. 논리가 뒤에서부터 옵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적격 보어에 이 문장의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타동사여야 되고, 이게 타동사가 되려면 수동이 안 되는 능동이 돼야 되잖아요. 현재 분사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능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봤다. 그 로봇이 직접 고치는 것을. 뭘 고쳐? 그 차를. 능타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문장으로 가서요. 그래서 이 답은 fixing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만약에 명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명사가 없다는 것은 목적어가 없다는 뜻이죠. 목적격 보어의 목적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문장 전체의 목적어는 더 로봇이고요. 자, 목적격 보어가 그렇다면 수동이 된다니.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자,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I saw the robot. 난 그 로봇이 고치는 걸 봤다, 고쳐지는 걸 봤다. 근데 뒤에 보니까 in the garage라고 이거 차고에서라고 해서 부사밖에 없어요. 날라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fixing이 오겠니? 로봇이 고치는 걸 봤다. 뭘 고치는지 목적어가 없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타동사여서 얘를 답을 고르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얘 in the garage는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없을 무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타동사는 못 오고 이 자리에 수동인 과거분사만 올 수 있다. 그래서 고쳐진 이라는 뜻이 돼야 되고, 자, 고쳐진이 왔으면 당연히 보세요.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의 관계도 수동이겠죠.
그래서 I saw the robot fixed. 나는 봤다. 그 로봇이 고쳐지는 것을. 자, 고쳐지는 것. 그러니까 fixed는 그 자체가 수동이에요. 그럼 수동이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다. 없을 무. in the garage. 그래서 수수무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답은 fixed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원리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요. 일단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고 목적격 보호에 쓰인 동사가 타동사여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 능타목인 경우, 또는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어서 PP가 오는 거죠. 그럼 PP는 똑같이 수동이라고 다시 적어주고요. PP가 왔다는 거, 과거 분사가 왔다는 것은 뭐뭐 되어진 해서 뒤에 이 OC에 쓰인 동사의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수무가 됩니다. 수수무. 자, 이 두 가지 능타목 아니면 수수무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경우도 하나 더 있고 예외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일단 그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heard my teacher called my name in the classroo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앞부분 보겠습니다. I heard 나는 들었다. 내 선생님이 calling이냐 called냐야. calling이면 능동이고 called면 수동이죠. 나는 내 선생님이 부르는 걸 들었을 수도 있고 불리는 걸 들었을 수도 있어. 그쵸? 그럼 둘 다 되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보고 고를 수 있니 지금? 못 고르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보고서는 고르면은 그냥 찍은 게 돼버려요. 감으로 푼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나는 내 선생님이 부르는 것을 들었다, 불리는 것을 들었다. 그럼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 이 뒷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뒤에 지금 뭐가 있어? My name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있잖아요. 내 이름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콜링이 와야 됐니? 콜드가 와야겠니? 콜링이 와야겠죠. 그래서 콜링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의미가 살아있는 현재 분사인 ing가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목적어의 목적격 보호 관계는 능동이 된다. 그래서 능타목이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I heard my name calling이냐 called냐 이거 볼게요.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이 부르는 것을 불리는 것을. 자, 이건 여기서 1단계에서 끝나네요. 그쵸? 내 이름이 어떻게 부르니? 불리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내 이름이 불리는 거니까 O하고 OC 관계가 수동이다. 그래서 콜다. 여기서 이미 끝나버리네요. 그쵸? 요만큼 이렇게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도 봐보면 굳이 필기를 더 해보자면 콜드면 이 자체가 또 수동이죠. 수동이란 건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없잖아요. 전면구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잖아요. 없을 무, 수수무. 이게 수수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수무까지 뒷부분까지 따지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I heard my teacher calling 또는 called. 위에 1번이랑 똑같은 구조네요. 나는 들었다. 내 선생님이 부르는 것을 불리는 것을. 내 선생님이 부를 수도 있고 불릴 수도 있잖아. 그럼 뒤에를 보라고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By his nickname 이렇게 돼 있네요. 닉네임 별명이죠. 자, by his nickname. 자, 전명구예요. 그의 별명으로 라는 전명구 날라가네요. In the classroom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니까 다 날라가고요. 뒷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무예요. 없을 무예요. 그럼 만약에 콜링을 고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들었다. 내 선생님이 부르는 것을 뭐뭇을.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콜링이 오겠니? 그렇죠? 여기서는 수동을 의미를 가진 콜드가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오와 오스의 관계는 선생님이 불려지는 수동의 관계가 한다. 그래서 cold가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수학 공식처럼 오형식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꼭 기억하세요. 처음 이렇게 필기를 적어가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나 싶겠지만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세요. 나중에 되면은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지.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과정을 잘 기억해야죠. 자, I had a dentist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나는 치과 의사를 가졌다가 아니에요. 지금 오형식이에요. 자, have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5-3이다. 오형식 사역동사 시키다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이 되죠. 나는 시켰다. 치과 의사가 pull out 뽑다잖아요. 치과 의사가 뽑게 시켰다겠어? 뽑아지게 시켰다겠어? 뽑게 시켰다겠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굳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더라도 쉽게 풀리네요. 자, 치과의사가 뽑는 거니까 능동이에요. 능동. 치과의사가 뽑도록 시켰다. 능동이고요. 그래도 검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분사가 안 왔어요. 왜? 오형식 사역동사잖아. 그럼 동사 원형 아니면은 과거 분사지. 오형식 표에 나와요. 오형식 핸드아웃에. 이게 지금 이해 안 되면 안 되죠. 풀링 아웃이 아니라 풀을 쓸 수밖에 없죠. 문제를 내려면 오형식 사역동사니까. 자, 5, 4. 자, 그래서 타동사고요.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여기에 my tooth라는 목적어가 있네요. 능타목이네요. 그렇죠? 능타목.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I had my tooth pull out이냐, pulled out이냐가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나는 시켰다. 내 이빨이 뽑게겠어? 뽑히게겠어? 뽑히게겠죠? 그럼 당연히 내 이빨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내 이빨은 뽑히는 거니까 수동일 수밖에 없어요. 수동이고 얘는 PP잖아요. 과거분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그럼 뽑혀지는데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니? 목적어가 없잖아. 없을무. 바이어 덴티스트 전면구네요. 날아가는 치과의사에 의해. 그래서 수수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뭔가 해석이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 오형식 사역동사가 이제 have가 오형식 사역동사로 쓰일 때 시키다라는 뜻인데 위에는 말이 돼요. 의사 선생, 치과 의사에게 내 이를 뽑으라고 시켰다. 근데 내 이빨에게 빠져지라고 시켰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석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have가요. 오형식 사역동사로 쓰일 때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PP가 올 수도 있잖아요. 동사 원형이 오면 위에서 쓰인 것처럼 동사 하도록 시켰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분사 PP가 오면요.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지 좀 기억해 놓으면 편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적어가 PP 되다 또는 당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또는 목적어가 PP 되게 또는 당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주어는 똑같이 나는 이러면 돼요. 나는 목적어가 뭐야? my tooth잖아요. 그쵸? 내 이가 pp 뽑히게 되었다. 뽑혔다. pp 되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내 이가 뽑혔다. 치과 의사에 의해. 또는 나는 내 이가 뽑히게 했다. 치과 의사에 의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5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의 pp가 왔을 때 과거분사가 왔을 때는 시켰다라고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설명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보라색 이로 한번 자, 볼게요. 자, 이 문장이 오형식 문장이라고 방금 했잖아요. 오형식 문장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뭐 되게 했다. 5, 4 그리고 뭐가 내 이가 뭐 되도록 뽑히도록 그래서 얘가 OC가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은 뜻이 나는 내 이가 뽑히게 했다. 뽑히게 했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 문장 우리가 오형식으로 봤을 때고요. 사실은 이 문장은 우리가 다른 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문장을 밑에다가 다시 적어 볼게요. I had my tooth pulled out by a dentist.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면 이걸 우리가 몇 형식으로도 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분사를 배웠잖아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분사의 특징상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뭔가를 쭈루루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너무 길면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줘야 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pulled out by a dentist가 하나의 과거 분사 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 치과 의사에 의해 뽑혀진이라는 하나의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뭘 꾸며주는 거냐? 앞에 있는 이 my tooth를 꾸며주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보세요. 나는 had 가지고 있었다. 삼형식. 뭘? 내 이를. 어떤 이? 여기가 이제 pp로 과거 분사 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어떤 이? 치과 의사에 의해 뽑힌 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지금 뜻을 적어볼까? 나는 치과 의사의는 뺄까요? 나는 뽑힌 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5번 이 완전히 똑같은 문장을 두고도 오형식으로 해석하면 나는 내 이가 뽑히게 했다. 치과 의사에 의해. 3형식으로 해석하면 나는 치과 의사에 의해 뽑힌 이를 가지고 있었다. 서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맞는 게 없습니다. 이 문장에 쓰인 글의 문맥에 알맞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I had the money. 자, 보세요. I had the money. steal이냐 stolen이냐예요. 자, 여기 목적어가 지금
더 money잖아요. 그럼 내 돈이 훔치겠어? 훔쳐지겠어? 훔쳐지겠죠. 그럼 당연히 stolen이 돼야겠죠. 수동 관계가 돼야 되고요. PP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수무 날아가는 목적어. 그래서 답은 stolen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자, PP, have 목적어 PP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내 돈이 도둑 맞았다. 또는 나는 내 돈을 도둑 맞게 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요. 자, 나는 내 돈을 지하철에서 도둑 맞았다. 라고 문장을 적어보세요 하면은 학생들이 단어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적냐면 I had stolen the money in the subway 해버려. I had the money stolen이 아니라 had stolen the money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그럼 완전히 다른 문장이 돼요. had stolen으로 써버리잖아요. 얘는 had라는 조동사, 이거는 사역동사도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왜 뒤에 pp가 나왔기 때문에. had 플러스 과거분사라는 had라는 조동사 다음에 나온 pp죠. 이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는 더 먼 과거부터 가까운 과거까지 일어난 일 또는 과거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대과거를 사용할 때 쓰는 시제죠. 자, 그러면 나는 훔쳤다 또는 훔쳤었다. 여기서는 도둑 맞은 게 아니라 내가 훔쳤다는 의미가 돼버려. 나는 훔쳤다. 근데 과거 완료니까 더 과거의 의미를 살려서 얻다를 집어넣읍시다. 훔쳤다가 아니라 훔쳤었다. I had stolen. 나는 훔쳤었다. 뭐를? 돈을. 지하철에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건 I had the money stolen이에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이건 I had stolen the money예요. 얘는 삼형식이에요. 삼형식이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문장이다. 목적어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얘는 앞에 거는 적을 공간이 부족한데 삼형식이에요. 삼형식.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I heard somebody. 나는 들었다. I heard somebody. 나는 들었다. 뭘 들어? 누군가가 sing,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 노래 불리는 것을 들었다. 누군가가 어떻게 노래를 불리겠어. 그쵸? 누군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song이 아니라 sing이겠죠. 그쵸? 나는 들었다. 누군가가 노래 부르는 것을. 그래서 이 둘 사이 관계는 능동이죠. 누군가가 직접 노래를 불렀으니까. sing은 능이니까 타겠죠. 능, 타. 근데 뭘 불렀어? 한 노래. 목적어까지 잘 있네요. 능, 타, 묵이네요. 나는 들었다 누군가가 노래 부른 것을 한 노래를 언제 in the middle of the night. 얘는 이 뒷부분이 이제 전명구가 되는 거고요. 능, 타, 목. 그런데 보세요. 밑에 내가 똑같은 문장을 가져왔는데 하나가 뒤에가 달라요. 자, I heard somebody sing이냐, song이냐인데, in the middle of the night이야. 뭐가 없어? a song이 없잖아. 그치? a song이 없잖아. 이건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자, a song이 없잖아요. 그럼 뒤에 뭐야? 전명구밖에 없어요. 전치사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목이야, 무야? 무잖아. 그치? 없을 무예요. 날아가잖아요. 잠깐만. 날아간다면 우리 뭐였어? 수수무였잖아. 수동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song이 돼야 된다고? 그럼 I heard somebody song이야? 난 누군가가 노래 불려지는 걸 들은 거야? 아니, 이상하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돼? 여기서도 능동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직접 노래를 부를 거 아니야. 근데 왜 목적어가 없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능동인데 직접 하는 건데도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우리 무슨 동사죠? 그치, 자동사죠. 얘는 자동사예요. sing은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자동사인 거예요. 자동사. 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다고 이걸 수동으로 해서 썽을 써버린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능, 자, 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자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위에를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자, 능타목이 있고 수수무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능자무라는 것도 있다. 자동사가 나오면 O하고 OC와의 관계가 능동이더라도 OC 다음에 따로 OC의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예외라고 해서 선생님이 목적격 보호가 자동사일 때 8번에서 적어놨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 밑에 9번하고 10번 예문은요, 그 오형식이 사용된 수거 같은 좀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문장들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문장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get it done이냐, doing이냐, doing이냐, done이냐인데요. 자, 여기는 명령문이네요. get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만들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그것이 끝내지게 해라 라는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get it done 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동이고요. done이라고 하는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pp니까 수동.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죠. done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get it done. 똑같은 말이 get it finished예요. get it finished. 얘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끝내지게 만들어라. 수입니다. 이거는 표현을 가르쳐 주려고 집어넣은 예문이고요. 이 두 문장의 뜻은 그것이 끝내지게 하라니까 그것을 맞춰라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것을 맞춰라. get it done, get it finished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장은요. 이것도 수거로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자,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You should make yourself. 자, 너는 만들어야 한다. 너 자신을 이해하도록 또는 이해되도록 인데 뒤에 보니까 by others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네요. 전명구 날아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understand가 답이면 네 자신이 뭐를 이해하라고 하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답은 어쩔 수 없이 과거분사인 understood가 답이 돼야 되고요. 목적어와의 목적격 보호의 관계도 수동이죠. 그래서 understood가 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보면 너는 네 자신을 이해당하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 이게 뭐냐면요. 적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make oneself understood. 하나의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남에게 이해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 말을 남에게 이해시키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있는 그대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되게 해야 된다지만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너는 너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배운 문장들이 전체가 다 T입니다. 선생님이 한글 뜻을 불러주면서 문장을 그대로 적게 할 거고요. 밑에 있는 필기리 있죠. 능타목이든 수수무든 능자무든지 이 필기까지도 다 똑같이 적어야 되는데 이쪽이 다 T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하고 12번 선생님이 회색을 칠해놓고선 그냥 넘어갔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설명한 걸 봐 오시고요. 끝까지 보라고 했으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경우의 수가요.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 경우는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타동사면 목적어, 자동사면 아무것도 없는 이 형태가 가능해서 능타목이나 능자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적격 보호하고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당연히 PP는 그 자체의 의미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는 수수무라고 지금 배웠습니다. 하지만 항상 진실은 불편하죠. 능타목, 능자무, 수수무 말고도요. 이 수 다음에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PP 다음에 과거분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거냐면 우리 사과에서 잠시만. 사과에서요. 자, 우리 4형식 수동태와 5형식 수동태를 했었어요. 자, 우리 4형식 수동태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경우는요. 보세요. SV, IO, DO, 에게, 을을인데 IO가 주어가 되면 IO가 내려오고 동사가 B 플러스 PP로 바뀌고 DO가 어떻게 됐니? DO가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예문으로 볼까요? He gave me the book. 그는 주었다 나에게 책을. 근데 이거를 IO 주어로 바꾸면 I was given the book이 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I was given B 플러스 PP죠. 나는 물론 해석은 받았다로 하지만 수동이잖아요. 나는 받았다 그 책을. PP 다음에 명사가 나왔잖아. 그쵸? PP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PP 다음에 무조건 명사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언제? 4형식 수동태일 때는 뒤에 만약에 목적어 DO가 있으면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B 플러스 PP로 하나의 동사처럼 was given이 하나의 동사처럼 쓰였지만 요렇게만 떼온다고 해볼게요. 요 부분만 given the book by him만 떼우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형용사 구잖아요. 분사 구잖아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에 의해 그 책을 받으니예요. 하나의 과거 분사 구가 되는 거야. 이게 아까 본 OC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OC 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들어가면 PP 다음에 명사가 나온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O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O형식은 SVOOC예요. 목적어가 주어로 와서 B 플러스 PP로 바뀌고 목적격 보호가 어떻게 돼요?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와요. 근데 보호는 뭐가 가능해요? 명사, 형용사 가능하죠. 명사도 가능하다고, 형용사도 가능하다고. 그럼 문장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보세요. People elected him
president야. 그럼 he was elected president. 자, be 플러스 pp 다음에 명사가 나왔네요. pp 다음에 명사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다만 목적어가 아닐 뿐이지, 여기서 목적격 보어일 뿐이죠. 그러면 그는 뽑혔다, 선출되었다, 대통령으로. 그럼 만약에 내가 요만큼만 가져오면 어떻게 돼? elected president. 이걸 과거 분사 구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라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디? 오형식에다가요. OC 자리에다가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설명하려고 해석에다 이 문장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I had him taught예요. 그럼 보세요. 나는 오사죠. 나는 OC인데요. I had him taught. 나는 가르쳐지게 했다. 혹은 배웠다. 자,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사형식 동사의 과거 분사,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뒤에 IO가 오거나 DO가 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졌잖아요.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IO가 주어가 되고 DO가 내려오면 was given이 I was given the book. 나는 그 책을 받았다가 되잖아요. 근데 DO가 주어가 되고 IO가 내려오면 전치사도 같이 생겨야 되고 해석이 그냥 그 차는 주어졌다가 돼요. 보세요. 나는 was given 받았다. 그 차는 주어졌다. 서로 뜻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정리해줬잖아요. IO가 주어인 경우와 DO가 주어인 경우 해석이 다르다. IO가 주어인 경우 뜻이 어떻게 되냐? be given은 받다. be paid는 지불받다. be told는 듣다가 된다고요. 말해지다가 아니라 듣다가 된다고요. 주어지다가 아니라 받다가 된다고요. 보여지다가 아니라 보다가 된다고요. 그래서 따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라고 해서 T까지 돼 있잖아요. 자,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르쳐지게 했다 또는 배우게 했다잖아요. 나는 그가 배우게 했다. 뭐를? 제대로 된 proper, 적절한, 적당한, 제대로 된 영어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나는 그에게 제대로 된 영어를 가르쳤다는 뜻이죠. 근데 그걸 수동으로 표시한 거죠. 어렵나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토우트는요, 초록색으로 해야겠어요. 토우트는요, 사형식 동사의 PP예요. 4V PP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IO예요. IO기 때문에 보세요. 얘는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고 여기 쓰인 taught 자체가 과거분사에서 수동이긴 하지만 얘는 지금 무가 아니다. 얘는 지금 IO가 들어와 있잖아요. 명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예외의 경우도 있다. 자, 12번 문장입니다. 12번 정도는 오형식인데요. 자, I heard him called Jack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오지잖아요. 오지고요. 얘는 목적어야. 그럼 나는 그가 불리는 걸 들은 거야. 보세요. 나는 그가 불리는 걸 들었다. 그럼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불렸어. 콜드 과거분사니까 수동이잖아요. 그쵸? 뒤에 지금 뭐가 와 있냐고요. 잭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다고. 수수 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가 아니라고요. 얘가 왜 그런 거야? 얘는 보세요. 얘는 PP긴 하지만 OV, 오형식 동사의 PP, 과거분사기 때문에 뒤에 뭘 달고 올 수 있는 거야? OC, 목적격 보어를 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무의 예외도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수까지 해놓으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 겁니다. 오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배운 거예요. 한번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적을 거냐면, 자, 보겠습니다. 수수무라는 게 여기 말하는 이 수수무 말하는 겁니다. 수수무 예외라고 적을게요. 수수무 예외도 있다. 수수무의 예외도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사형식 동사의 pp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형식 과거분사, 오형식 동사의 과거분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뭐 형용사도 나올 수 있겠죠. 명사만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명사나 형용사. 수수무의 예외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이때 사형식 수동태, 사형식 과거분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명사는 얘가 DO인 경우고요. 오형식 과거분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명사의 경우는 목적격 보어인 거죠. 각각의 예시가 왼쪽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다도 적어볼까요? 그러면은 수무뿐만 아니라 수 다음에 뭐일 수도 있다? 아이오일 수도 있고요. 수 다음에 뭐일 수도 있다? OC가 나올 수도 있다. 아이오는 항상 명사겠고요. OC는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수수무의 예외가 되겠다. 이상입니다.